저희 지금부터 힘찬 마음으로 초등부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논술 강사 박정준입니다. 선생님들, 아마 지금 이 초육 어머니 아버지들은 마음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저기에서 어떤 충고들, 제안들이 이어지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만 장차 우리 아이가 좀 더 잘 될지, 국어를 잘 할지에 대해서 아마 어머니들께서 걱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들, 우리 사회에서 희망과 행복과 격려 이런 말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면 항상 이렇게 누군가 우리를 잘 모르지만 우리한테 막 이렇게 하면서 부추깁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때를 기뻐해요. 약간 최근에 문제들은 마약을 이렇게 흡입하듯이 잘 될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차분하게 집에 와 보시면은 공허해지면서 내가 오늘 듣고 온 말이 영향가 있나? 나에게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 학원에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그냥 아무런 근거와 책임감 없이 이런 것들을 남발하는 학원들이 아니라 저희 학원들이 생각하는 학원들이 좋은 학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책임감 있는 학원입니다. 저희 학원은 역사가 깁니다. 그런 만큼 저희 강사들은 대부분 다 금방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학원에 보통 다들 5년, 10년 계시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저희가 거짓말을 남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향후에 그 피해자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틀리잖아요. 왜 농락하세요? 왜 속이세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게 또 생각하는데 이거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학원에서만큼은 강사가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부모가 됩니다. 그런 만큼 아이에 대해서 그냥 머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 아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 미래라고 생각하면은 예뻐하게 되거든요. 그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그 아이가 제 자식처럼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해가 돼요. 이제 그런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인데 지금 이 대치동에서 학원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좋은 학원도 많겠죠. 그런데 많은 아이들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뭐냐면은 이들은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만 미래에 전문직이 된다. 명문대 간다. 압니다. 하지만 이들의 어떤 가슴에서는 이 사람들 여러분 이른바 젠지도 아니라 젠 알파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만큼 정말 이렇게 저희가 보면은 인종과 언어가 같을 뿐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 이유들은 이 애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똑똑해가 제가 그 학생한테 우등반을 권유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전혀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왜냐? 왜일 것 같다고 생각하시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선생님, 저는 그다지 영리하지 않는데 그 반 가서 낭패감 느끼고 기죽는 거 싫어요. 제가 못나 보이잖아요. 하고 안 가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실제로도 수학영어학원에서 승급학원에 올라갈 때 어때들은 거부해요. 올라가면 꼴등이다, 창피하다, 재미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섞어서 가르치면은 이 두 가지 논하는 만큼 사실은 이 애들이 어른들 말처럼 이렇게 잘 못 올라와요. 근데 그때 이게 뭔가 교육자라는 사람들 어쨌든 간에 애를 함께 가야 하거든요. 공부하기 위해서. 이때 저희가 어렸을 때처럼 강압적으로 때려서 압박줘서 혼내서 이거는 지금은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통할지언정 분명히 향후에 2, 3년 안에 거대한 복수와 보복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렇습니다. 가장 신명나는 학원을 저희들은 추구합니다. 학원에 오는 순간 설레고 웃음이 나오고
모든 말이 쏙쏙 들리고 선생님이 좋고 애들이 좋고 하면 애들은 그때부터는 학원에 오는 걸 싫어하지 않아요. 딱 그때부터 아이들은 뭔가 신뢰가 생겨요. 이 반 아이들 착하고 좋고 열심히 하고 선생님 좋으시다 생각하면 애들은 그 순간부터는 교사가 말했을 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는 어떤 게 무섭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정말 함께 가는 것을 추구하는 거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다시 이따 논술 파트에서 복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웃음부터? 안녕하세요. 저 이제 학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 김영준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마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 저는 5학년, 6학년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박순아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마 김영준 학원 초등부의 가장 큰 특징은 선생님들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고등은 너무 당연하고, 근데 초등 같은 경우에는 오픈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다 선생님들이 본인 얼굴, 그다음에 관련된 정보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김영준은 무슨 트렌드에 민감하고 뭔가 되게 그러니까 핫한 느낌을 주는 학원이라기보다는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고목 같은 학원?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기본을 중시하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입시 제도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하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음악도 고전 음악이 좋은 건 여전히 우리한테 감동을 주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교육이라는 게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에는 거짓이 있어도 안 되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약속할 수 있는 것들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김영준을 다니면 뭐 수능 1등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경험해 보시면 아이가 안 했어요로 말씀들을 하세요. 결국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지금 초등 같은 경우 이제 만들어지지 않는다. 완전 미완성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엄마 나 정말 달리고 싶어 했었을 때 그 힘을 낼 수 있는 그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게 이 초등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초6이고 지금 5과정이면 사실은 이제 중등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11월, 12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초등 과정은 12월 중순까지예요. 그래서 중순 이후로는 이제 중등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이제 중등부에서 실제로 1학년 수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오셔서 그 중등 프로그램 작년에도 보면 너무 궁금해들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저희 이제 학원에 이제 요런 선생님 보이시죠? 이런 선생님들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어느 학원을 갔었을 때 선생님하고 아이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맞는데도 계속해서 보내셔야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저희는 만약에 뭐 수업을 보내는데 아이랑 선생님이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했었을 때 다른 시간대에 수업을, 왜냐면 저희는 이제 대체 출석이 가능해서 내가 오는 시간이 만약에 일정이 안 되면 다른 시간대에 똑같은 수업 똑같은 내용으로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 선생님하고 아이가 좀 더 맞는 것 같으면 저희가 어쨌든 반을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가르치는 스타일의 차이인 거고,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그날 아이들이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내용도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6분의 선생님이 지금 초등부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수업은 논술하고 국어 이렇게 두 파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6명의 선생님 중에서 3분은 논술 선생님, 3분은 국어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팀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3시간 수업 안에 선생님이 2분이 들어가셔서 아이의 국어와 논술을 같이 이제 수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한 거는 종합적으로 이제 항상 뭐 같이 얘기하고 이제 어떤지에 대한 그 상의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글쓰기가 굉장히 좋은데 국어 점수가 되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국어 점수는 뭐 이렇게 꼭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국어 잘하니까 논술 잘하고 논술 잘하니까 이러지 않고요. 이 두 개의 편차가 굉장히 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약간 균형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무엇 때문에 글씨가 잘 안 되는지, 무엇 때문에 자꾸 문제에서 틀리는 건지 이제 그렇게 서로 사실은 선생님들하고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 두 분이서 이제 상의를 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가 가진 어떤 단점, 현재의 단점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입학 테스트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 원장님의 교육 철학이세요. 그러니까 초등 때부터 굳이 그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진짜 진정한 실력은 잘하는 애들을 데려다가 그 아이들 잘하게 하는 거는 걔네들은 선생님 갖다 놔도 누구한테 갖다 놔도 얘네는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실력 있는 학원은 현재는 그냥 평범했는데 나중에 이 학원문을 열고 나갈 때 아이가 이렇게 잘하는 친구였어? 로 발전시켜서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강사의 역량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저희도 이제 강사들도 보면 현재 이제 아이들 오면 저희가 입학 테스트가 없기 때문에 다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현재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되게 뭐 잘하니까 이 친구들한테 뭔가 조금 더 특별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는 강사들은 그런 건 없고요. 그냥 현재 상태의 아이들, 잘하는 친구, 지금은 조금 부족한 친구, 아예 이제 국어에 아예 맥을 못 잡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파악을 해서 각각의 위치에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사실은 늘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는 시험이 없지만 이제 들어와서는 매주 시험을 보게 되고요. 만약에 굉장히 뭐 글쓰기도 그렇고 국어도 뛰어나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그 입시 논술 하는 아까 초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선발해서 이제 시험 보고서 들어가서 이제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그 반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몇 개 개설되어 있는 반은 아니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특강 형식으로 그 수업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국어가 약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랑 이제 1대1 수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휘가 부족한 친구들 뭐 따로 선생님이랑 와서 뭐 그 원래 있던 과제 외에 좀 더 추가로 하는 식으로 해서 각각의 조금 아이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김영준이 되게 널널한 학원이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셨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가 그전에는 그 시험은 보지만 재시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매우 편안하게, 그 다음에 이제 과제도 지금은 굉장히 철저하게 저희가 그 강사가 2차로 아이들 과제한 거를 보거든요. 그래서 과제 안 해온 경우에는 남아서 다 완성을 하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시험 보고 재시험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해서 통과해야 되고요. 그리고도 이제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선생님 저희 1대1 수업,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과외 수업인 거죠. 근데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 가능한 편한 시간에 와서 하는 수업들로 해서 아이들이 최대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보완해서 이제 중등을 갈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5과정 프로그램은 이제 늘 이렇게 두 개의 축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상시 프로그램은 늘 항상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초등은 사실 인강은 들어도 안 들은 수업이어서요. 가급적이면 저희는 이제 100% 출석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그 주에 못 오게 되는 경우는 수요일마다 저희가 수요 보강이 있어서 수요일날 와서 이제 전주에 못 들었던 수업을 듣고, 근데 도저히 그것도 안 된다. 그럴 땐 이제 그 그러니까 수업한 영상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냥 현장에 와서, 왜냐하면 인강과 현장은 분위기가 너무 180도 달라서 아이들이 와서 얘기해요. 인강 수업하고 현강 수업이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근데 물론 아예 빠지는 것보다는 뭐 그래도 듣는 게 낫지만 가급적이면 현강으로 꼭 출석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1대1 클리닉 같은 경우 목요일 금요일 아이들이 이제 학원 수학이다 영어다 워낙 바빠서 이제 아이들이 가능한 시간에 이제 말씀을 주시면 그 시간 맞춰서 이제 아이들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입시논술 특화반은 이제 저희 한 달에 한 번 이제 이거는 이제 선발된 아이들이 지금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매 과정 이제 특강이 있어서 국어 특강하고 이제 독서논술 특강이 있는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6학년 5과정이어서 이제 문법 수업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조금 하반기, 그러니까 뒷과정 4, 5과정 가면 이제 문법 수업들이 조금 더 아무래도 조금 더 중요하게 저희가 부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수업, 그 정규수에서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문법 수업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국어 수업 안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국어는 뭐 입시 뭐 입시 따라가야죠, 그죠? 네, 그래서 예전까지는 이제 국어에서 선택의 영역이 있던 것들이 다 이제 다 그럴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진 게 현실이고요. 뭐 사탐도 그렇고 과탐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좀 저희가 너무 과학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역설적으로 국어 능력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선생님 국어 잘하면 뭐가 좋았더니 야, 공부할 때 되게 가벼워져 그래요. 왜냐하면 결국은 공부할 양에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부하는 시간이 긴 친구들이 꼭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들을 가려내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글들을 읽어내고 그 안에서 이제 버려야 되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들을 걸러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앉아있는 시간 진짜 열심히 딴짓 안 하고 하는 친구 중에 성적이 안 나온 아이들 보면 문제가 글 안에서의 뭐가 중요하고 중요한지 그 서열을 못 나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등에서는 어쨌든 단어들을 이해하고 문장을 이해하고 문단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의도를 이해하는 그 기초적인 방법에 대한 것들을 충실하게 하고 가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방점을 저희가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수업은 이제 문학, 비문학 이렇게 문법 3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과정이니까 0과정부터 시작해서 총 6번의 이제 횟수를 돌았고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한 과정에 그러니까 1과정은 문법, 문학이고 2과정은 비문학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한 과정 안에서 문학, 비문학, 문법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 아이들 어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시험 문제 이렇게 아이들 시험 풀다 보면 선생님이 이게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그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선지에서 이제 단어들이 이제 못 보던 단어들이 나오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 단어를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어휘 부분이 어쨌든 가장 기초 체력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한자를 베이스로 한 이제 어휘 수업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고요. 이제 5과정도 역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주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제 남아서 재시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심하게 이제 계속해서 재시험이 걸렸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1대1로 이제 수업을 해서 본인이 약점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이제 시험은 크게 이제 그 국어하고 그다음에 어휘 2파트로 나눠져 있어서요. 각각의 점수를 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모자란 친구들은 그러니까 2개 다 재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하나만 이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는 이제 당일날 나가고요. 그다음에 한 과정이 끝나면 전체에서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성적표가 나가게 됩니다. 저희 이제 5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학, 비문학, 문법 이렇게 3가지 영역의 커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 과정이다 보니 이제 문법적인 부분 이제 아이들이 조금 컸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게 중1에 이제 가서 이제 아이들 내신 준비할 때 기초에 그래서 그 초등 단계에서의 문법하고 이제 중등 단계에서의 문법이 뭐가 달라요? 하면 사실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전달되는 내용이 아무래도 중등 비하면은 그 아이들이 왜냐면 이해해야 하는 게 조금 더 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정확하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초 개념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중등 가서 이제 심화까지 가는 그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여기까지가 국어 설명이었고요. 자, 다음 이어서 논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논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술을 쓰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누군가는 설득한다.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 논술은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는 글입니다. 내가 쓰는 수필, 일기, 혼자 쓰는 습작 같은 것들은 누가 평가해주지 않더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소식도 나아지고 나도 표현하고 마음도 풀리고 하지만 논술이란 것들은 그런 자유로운 글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인 사실은 약간 재미가 없는 글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저희 학원에 보면은 저희 초등부, 중등부가 다 그런 어떤 성과가 있는 것들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에 보냈을 때는 아마도 다들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학원에서 느낀 점들은 학생들은 보통 논술학원에서 3가지 파트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C형이 있다면은 이 A형은 괄목상대형입니다. 그런 만큼 한동안은 부진하고 잘 못할지언정 어느 순간부터 늘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초등 수준에서 거의 최고의 수준으로 오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체 상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학원에 오는 만큼 기본적인 수준의 글쓰기는 소화합니다. 그런 막 누가 보기에는 무난하다, 뭐 잘 썼다, 재밌다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뭔가 특화될 수 있는 점들이 부족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고요. 세 번째 경우에는 퇴보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이 이렇게 정말 서서히 나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첫 번째가 분량입니다. 글쓰기가 싫으니까 글을 안 채우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원고지가 저희가 한 페이지로서 이렇게 두 쪽에 있는 건데 이 한쪽도 채우기가 싫으니까 이만큼 씁니다. 이만큼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다 보면 정말 학생들이 글을 퇴보함으로써 오히려 처음보다 더 안 좋아지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건 당연히 A형입니다. 근데 선생님들 이런 말씀이 제가 있는데요. 저는 가르칠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모두가 필요한 건 점프입니다. 공부에서. 학생들은 학원 나오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엄마 나 제발인데 나 국어학원 좀 끊어줘. 너무 간 머리 아프고 숨 막히고 너무 힘들어. 그러거든요. 아마 수학 영어도 그럴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럴 때는 중요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가 그 과목을 싫어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학생들은 보통 이렇게 괄목상대하게 올라가기 직전에 극도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때 본인이 그냥 놓고 싶은 거예요. 너무 머리가 아파지고 긴장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그럴 때 만약에 엄마, 아빠, 선생님들이 믿어주고 올려주면은 그 아이는 올라갑니다. 그럼 이때 아이들은 나이가 어릴지언정 느낍니다. 내가 어려워했던 수학의 방정식이 지금은 쉬워졌네? 아, 나 뭔가 해내는 학생이구나. 어려워도. 그러니까 단 어려우면은 포기 말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이때의 경험이 국어, 영어, 수학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수의 대치동 아이들은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없다 보니까 가장 저희가 보기에는 짠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를 믿지 못하고 조금 기회가 생기면은 이 자학적인 말을 해요. 선생님 저는 잘 나가는 애가 아니에요. 초등학생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애 아니에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 왜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함으로써 본인이 더 어떤 더 올라갈 수 있는 노력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희는 그럴 때 학생들을 그냥 그렇게 이해해주는 동시에 이 단계를 끌어올립니다. 근데 그거의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이 첫 번째가 발표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현재는 어려운 만큼 쉬운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가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가 그럴 때는 조금 과장되게 약간 좀 선의의 거짓말 한다랄까요? 너무 독창적이다, 잘 들었다, 배웠다, 재밌다 하면 애들도 다 그렇게 들어요. 그럼 그 아이는 이게 시작이에요. 나 이 수업에 인사이드로 참여할 수 있겠네? 괜찮겠다. 두 번째가 이 글쓰기입니다. 저희 초등부는 모두 글 쓰면 후석이 A, B, C가 나오거든요. 대부분 애들은 B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아이들 가끔 A를 줘요. 그럼 아이는 놀라는 거예요. 내가 쓴 엉망진창 유치한 글이 A가 나와? 칭찬받아? 하면 애들은 그때부터 고집이 되더라고요. 그럼 답답하고 싶으면 또 열심히 쓰는데 선생님들 저희가 지금 그 10월에 있잖아요. 저희 학원에 많은 애들은 시작이 보통 1월부터 한 4월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면은 그 가운데 한 3월에 3은 글쓰기를 잘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강사의 힘이 아닙니다. 글이란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게 꾸준히만 열심히 쓰면은 글이 늘 수밖에 없어요. 강사가 바보 같아도. 그런데 안타까운 것들은 4분의 1 아이들은 글을 안 쓰기 때문에 글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퇴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막기 위해 점수를 주는 이유가 이 높아질수록 상품 얻는 거가 유리해지기 때문에 애들이 열심히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글을 쓰면은 그 아이가 고3일 때,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들, 선생님들 그 오랫동안 그 고등부 강사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맘때 되면은 항상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아주 심단의 표정의 어머니랑 얼굴이 복잡한 학생이랑 같이 오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나가보면은 어머니가 정말 처음 만난 저한테 바로 울기 시작해요. 저 그때는 젊었었거든요. 그랬는데 막 우시더라고요. 우시는 이유가 수능이 코앞인데 우리 아이는 내신도 안 되고 모의고사도 안 나오고 유학 갈 만큼의 돈도 없고 그렇다고 고졸은 너무 싫고 그나마 최후의 보루가 논술인데 이때도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이 애들이 초육과 중1, 중2 때 글을 썼던 애들은 해보게 됩니다. 다시 쓸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어떤 애들은 곡간에 있는 곡식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보릿고개 시절에 꺼내 먹어야 되는데 정말 볼이 하나 없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의 글쓰기가 중2 때까지 저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글쓰기가 중요한 이유들은 정말 난기 때 그 아이한테 결정적 힘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글쓰기예요. 글 읽기.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어떤 글쓰기의 방법은 저희들은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가 속도입니다. 최근에 모든 중고등학교 입시 중요한 것들은 속도예요. 이 과거에는 머리였잖아요. 지금은 속도입니다. 그런 만큼 공부를 할 때 느리게 선생님 것들은 이걸 정말 최대한 빨리 클릭 받아야 돼요. 이거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절대 수능으로 등급 안 나와요. 문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선생님 학생들은 맥을 못 맞춰요. 그때. 두 번째는 바로 책의 그 텍스트죠. 이 텍스트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지금은 모든 지문이 길고 복잡하고 어려워요. 강사도 어려워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풀어야 돼요. 고3 학생들이. 이때 같은 경우에는 책을 열심히 이렇게 정독하셔 읽으면은 책 한 번에 이해 못해요. 두 번 읽어요. 이 과정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아이는 분명히 수능 문제 풀 때 몇 분의 1은 풀지 못하지 나가거든요. 그거는 불합격의 상징인 거죠. 그런 만큼 아이를 항상 공부할 때 텍스트가 있을 때 이거를 그냥 열심히 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걸 밑줄 긋고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주장, 근거, 예시 이것들을 찾음으로써 심지어 공부자들이 여기다 이거 추가하는 게 뭐냐면은 예상 문제를 본인이 짤막하게 메모해 봐요. 뭐가 나오겠다고 씁니다. 그러면 수능 문제 풀 때 딱 너무 쉬운 거예요. 정리돼 있겠다. 예상했겠다. 딱 찍는 거예요. 여기 나왔네. 답 3번 넘어갑니다. 근데 선생님들 그런데 그렇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표시했대요. 바로 그 다음에 끝났대요. 수능이. 그러니까 무서운 게 이렇게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안 남는 거예요. 하물며 이렇게 그냥 읽으면은 정말 그 아이는 수능 볼 때 모범생일지언정 주요대 이상은 못 갑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수업할 때 이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들을 하고요. 이 세 번째는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선생님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어떤 적재나 혹시 고민하기 위해서 이 텍스트량과 숙지량이 어마어마해요. 엄마 아빠 일부 엄마 아빠들은 좋아하세요. 우리 애가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 땀 흘리네? 빤지 나는데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지금 모든 학교의 시험에서 대학 논술에서 긴 문제, 긴 답안은 한 개도 안 나와요. 정말로. 모든 문제가 지금은 정말 이렇게 되게 차가워요. 1과 2의 핵심어를 한 단어로 써라. 3을 기준으로 4랑 5를 평가해라. 그 다음에 5랑 6을 비교하여 원하는 것을 어디 적용해라. 가 나오거든요. 모든 문장이 짧아요. 그런 만큼 길게 쓰는 습관들은 독이 돼요. 항상 글 쓸 때는 그 원고지가 짧게 썼을지언정 핵심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최고의 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칭찬하고 공부의식을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책을 읽는 것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초6, 초 단계 같은 경우에는 마라톤을 하기 전에 체력을 다지는 기간이에요. 아직 경기장도 안 가봤어요. 근데 그 아이한테 옷 입힌 다음에 지금 뛰어. 1000m를. 애는 뛸 거예요. 착한 애들은. 성실하니까.
선생님들 이런 게 있습니다. 빨리 피는 꽃이 빨리 질 때가 많아요. 이 학원가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욕대 스타가 아쉽게도 중2, 중3 때부터는 엄마도 애도 동네에서 안 보여요. 모두가 부러워했던 우수한 아이였는데, 부러운 엄마였는데 안 보이거든요. 소문이 들려요. 가끔씩 애 통해가지고. 엄마 걔 일진됐대. 엄마 걔 뭐 자퇴했대. 그러거든요. 그런 만큼 저희들은 최대한 아껴야 돼요. 아이가 지금은 책을 좋아하게 되고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고 그리고 책 글 쓰는 걸 재밌어하고 그러면 최고의 공부예요. 그 다음 단계는 착착 됩니다. 선생님 지금 초육 애들 보시면은 엄마 보시기 좀 약간 좀 어리숙해 보이잖아요. 중2만 가보세요. 듬직해 보입니다. 모든 나이가. 그런 만큼 지금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무리 있는 거고, 이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은 항상 3단계의 수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책을 읽어오는 단계, 문제 풀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강사와 함께 문제 풀어보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서 정말 그 배우도 바탕으로 해서 비판적 글을 쓰는 훈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저희 학원들의 텍스트들은 4분의 3이 문학이지만 저희 문학 수업이 아닙니다.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어떤 다양한 학제간 연구를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온갖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이제 저희는 학원의 강점들은 첨삭을 외주 주지 않고 강사가 직접 합니다. 저희는 첨삭할 때 중요한 것들이 정확하게 글쓰기, 그러니까 도루뭉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선생님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 대학 갔을 때 저희 학교가 되게 보수적이었는데 이런 거 있었어요. 제 아무리 독창적인 면을 썼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정준, 너 좀 잘 써온 것 같지? 네 글은 평가 안 할게. 뭐냐면 근거가 뭐냐면은 문장이 비문이라는 거예요. 제 문장이. 논리가 비문이래요. 그럼 비약이래요. 그럴 경우에는. 그럼 사실은 글을 잘 못 쓸 경우에는 논리가 약하기 때문에 글을 못 쓰는 겁니다. 저게 알고 쓰면은 탄탄하거든요. 주장, 근거, 예시가.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거 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을 수백 같은 게 아니라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쓴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쓸 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특정한 어떤 걸 비판하는지 이렇게 항상 그런 것들을 짚어서 쓰도록 저희들은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저희들은 이 첨삭일 일종의 강사 학생 간 1대1 대화처럼 하는데 저희는 막 10년 잡기식으로 뭐 필자가 예쁘다 뭐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아이가 아직 미처 못 짚는 것도 제가 짚어주면서 함께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초등기라는 것들은 사실은 모든 중요한 공부를 하기 위한 첫 단계인 만큼 지금 풀 때 힘을 쓰긴 쓰되 힘을 아낀 단계입니다. 장차 이 아이는 중3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모든 기본기, 특히 어떤 국어 글쓰기에서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중등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한번 중등부 수업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는 저희 학원에서 중등부 중1 팀장 강사 맡고 있고요. 아마 이런 궂은 날에 이제 어머님들 이렇게 궂은 날씨를 뚫고 또 온라인도 들으실 수 있지만 또 이렇게 현장에도 오신 이유는 그만큼 간절해서 그러시겠죠. 그렇죠? 예. 아마 첫 아이이실 수도 있고 뭐 둘째, 셋째 각 좀 다르실 건데요.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예. 간단하게 궁금하실 것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차피 좀 질문 받으면 뭔가 집중적으로 궁금한 거 마음껏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12월 이제 크리스마스 그 시즌부터가 이제 예비 중1이라 그래서 지금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예비 중1 단계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는 자유학기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유학년제였고 시험이 없었죠. 그런데 자유학기제이기 때문에 한 학기 시험을 봐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어떤 중학교 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뭐 인근 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단대부중이라든가 언주중 요런 학교들이 이제 1학기 때 시험 보고요. 2학기 때 대부분의 학교들이 시험을 봐요. 근데 이제 2학기 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 조금 시험에 신경은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국어를 그러니까 꾸준히 들어온 친구들이랑 중학교 때 국어를 시작하는 친구들이랑 확실히 갭은 있거든요.
최근에 좀 인기 있는 책이 있죠. 국어 잘하는 아이가 이깁니다. 서울대 남인혜라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 아마 이제 읽으셨을 수도 있고 어딘가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책은 저도 요즘에 좀 보고 있는데 한번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런 책 보면은 이렇게 잘 짜여진 커리큘럼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쌓아가는 국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 한 권만 보셔도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정말 국어 교육 시켜야겠다라고 느끼실 테고, 제가 이제 초등부에서 꾸준히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을 이제 중등부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느낀 게, 그 초등부 때부터 쌓였던 그 기초 체력이 어디 안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셔서 듣고 또 아이에게 좋은 국어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시는 그 간절함이 애들의 좋은 실력으로 분명히 또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꾸준히 보내주시면 저희는 이제 중등부 들어가서는 여기 초등부 때부터 쌓아 올린 걸 가지고 1학기 때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2학기 때 시험을 보니까 시험 본다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학기 때는 이제 그 수능 국어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요. 저희는 과목이 이제 독서 논술, 문학, 비문학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팀장 강사인데 지금 여기 논술 선생님 박정준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요 논술 파트, 제가 이제 독서 논술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초등학교 6학년 중1 이때가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최고의 황금기인 것 같아요. 요때 넘어가면은 사실 책을 읽을 만한 심리적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부터는 계속 시험이에요. 시험이 좀 끝나면 엄마들은 국어학원 보내서 책 한 자 읽게 하고 싶지만 애들은 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정도가 책을 읽는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예상되는 지망 학교가 있으신가요? 네, 있으신가요? 공개하시기는 좀 그러시죠? 네, 나중에 이제 은밀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관련 정보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신이 개설되느냐, 되지 않느냐도 많이 궁금하실 건데, 지금 중등부, 개강안내문 책자 보시면 중등부에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거의 그 학교들이 기준이 돼서 개설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2학기 때 시험 본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초등부랑 중등부가 약간 다른 거는 중등부는 금, 토, 일 총 6타임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6시부터 9시 20분까지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오전 타임, 그러니까 10시, 2시, 6시 이렇게 총 하루에 3타임씩 토요일, 일요일은 그렇게 해서 이제 총 6타임 플러스 1타임까지 총 7타임이 개설이 돼 있고 똑같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말씀은 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 국어가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중학교 1학년 시험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초등부 때부터 기초 체력을 쌓아가서 진짜 요즘은 국어 잘하는 아이가 뭐 성공한다, 이긴다 그 말들을 어머님들이 선배 어머님들한테 다 듣고 오세요. 네, 결국 국어가 판가름한다는데 진짜 어떡하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중학교 1학년은 정말 어머님들 세대 때, 우리 예전 세대 때 뭐 국어가 우리말인데 그 학원을 다닐 필요가 있나? 국어는 그냥 집에서 내가 자습서 풀면서 공부하는 거지 뭐 국어 시험이 그렇게 어려울 수 있나 하시겠지만, 뭐 인근 학교 중에 예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런 말까지 나와요. 중학교 1학년 시험 이제 수능 특강까지 참고를 해야지 애가 안정적으로 잘 본다. 요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면 요즘 친구들이 국어에 대해서 문해력 부분에서는 약한 것도 있지만 또 일찍부터 국어 교육을 받은 만큼 굉장히 좀 치열하게 경쟁을 뚫을 수 있을 만큼 막 쌓여 있는 상태예요. 네, 그만큼 진짜 국어 공부는 멈추시면 안 돼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국어 시험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초등부 때부터 꾸준히 좀 쌓아주시고 선생님들이랑 소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저희 학원은 일단 뭘 좀 상담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 어머님들은 또 다들 되게 적극적이신 면이 또 강해서 예전처럼 좀 수동적으로 연락 안 오나? 안 오네? 이 학원은 왜 이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많이 상담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좋아요. 애들을 위해서도요. 그래서 많이 좀, 연락해 주시고 중등부 물어볼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셔서 중등부 팀장 강사 찾아주시면 돼요. 네. 혹시 뭐 꼭 어떤 학교에 대한 뭐 의문이 아니더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있으신가요? 네, 그거 이제 아마 오과정 처음 또 오셔서 초등부 선생님들이 너무 잘 케어해 주실 거니까 그거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초등부든 중등부든 또 비슷한 면은 있는데 선생님들이 아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안을 하니까요. 그런 학생들이 있다는 거를. 일단 초등학생일 때 아이들은 나름 어느 정도 나는 좀 잘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그게 많이 깨져요.
예, 그래서 초등부 때는 그래도 요 정도 하면은 내가 잘하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느끼다가 중학교 1학년 돼서 첫 시험 보면서 이렇게 좌절을 하거나 좀 놀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초등부에 비해서 이제 중등부는 애들이 또 이렇게 뭔가 좀 새롭게 뭔가 또 새로운 어떤 경쟁의 장 안에서 내가 되게 그러니까 어릴수록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강하죠. 뭐 애기들 눈 가리면서 나 없어요 막 이러는 것처럼 어릴 때는 그런 아이스러움이 초등부 때까지는 통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족해도 잘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뭐 과목 상대할 수 있도록 좋은 점수도 주면서 계속 이렇게 인커리지 해주는 게 확실히 어릴수록 필요해요. 근데 중학교 때는 확실히 조금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친구들 조금 엄하게 좀 다루는 편인데 초등부 때 되게 많이 사랑으로 애정으로 선생님들이 관심으로 많이 케어를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잘 올려보내주시면 중학교 때는 또 중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는 조금 엄격하게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좀 많이 다를 수 있고요. 중학교 때 시험 한번 보면 이게 좀 딱 가늠이 돼요. 우리 아이 과학은 요 정도 잘하고 수학은 요 정도 잘하는데 국어는 좀 대외적인 큰 시험이 없으니까 어머님들이 국어에 대해서 가장 혼란을 많이 느끼세요. 국어를 어느 정도 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등부 올라오면 저희는 또 이렇게 수능형 모의고사라는 거를 과정별로 보면서 좀 계속 엄정한 평가를 좀 합니다. 그래서 초등부 때는 많이 읽고 칭찬도 받고 인커리지도 많이 느끼면서 자신감도 가지면서 계속 채워나가는 게 중요하고 중학교 때 오면 이제 좀 또 본격적인 이제 평가로 들어간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시간도 좀 달라요. 저희는 3시간 20분, 20분은 테스트 시간이고 1시간 독서논술, 1시간 문학, 1시간 비문학. 그래서 2시간이 수능 국어인 셈이고요. 1시간이 독서논술인 셈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독서 수업이 좀 더 분화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문학과 비문학으로. 네. 독서논술이 또 들어가는 거죠. 최근 어느 정도 이렇게 2주에 한 권이라든지 뭐 그런 기준이 있나요? 맞아요. 좀 이제 저희가 좀 어려운 책은요. 예를 들어서 뭐 하리하라 의학 이야기 이런 책을 제가 선정해서 아이들한테 읽히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막 의사 되고 싶다는 꿈을 꾸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꼭 읽히는데 꽤 두껍고 읽을 만한 책이 4주 동안 보기도 해요. 근데 어떤 책은 3주, 얇은 책은 1주. 그렇게 나누어서 보는 습관을 들입니다. 그래서 헐렁헐렁 보지 않고 정독을 시켜요. 또 문의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학교에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학교에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은 따로 또 주시면 또 될 것 같고요. 네, 좀 선생님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2월 중순에 이제 초등 과정 마무리 추후에 이제 이어지는 중등 과정 이제 팀장 선생님한테 한번 문의 드리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희 김영준 초등부 5과정 설명회였고요. 시간이 진짜 빨라서 저희 이렇게 애들 볼 때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하고 늘 항상 그 마지막 과정은 늘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5과정에 오면 중등 가기 전에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개념어들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은 단어는 들어봤는데 정확히 이해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등 가기 전에 이제 워밍업 하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개념어들 그래서 그 준비를 조금 기초 지금 비록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을 단단하게 다져서 올라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궂은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설명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